요즘에 학원이며 강의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중력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이 없는 아이 또는 집에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딱 이 영상만 알고 계셔도 그 해결이 될 텐데요. 정말 저희 아이도 집중력이 없었는데 이 방법으로 확실히 정말 집중하고 열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7월에 무료 컨설팅 이벤트를 하니 그것도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집중력이 없는 아이, 또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집중력에 대해서, 아이 집중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까요? 그건 옛날보다도 더 많아진 이유가 SNS며 게임이며 스마트폰이며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요인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더욱이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아이가 집중력도 올라가고 공부 성적도 팍팍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보통 이제 학원에서 숙제를 마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아이처럼 숙제나 공부를 좀 집에서 많이 하는 케이스에서 그때 저도 정말 이 집중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썼었는데요. 그 방법으로 인해서 고3까지 정말 집중력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리고 성적이 최상위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산만하던 아이가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에게 함께 쉐어를 해볼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거실처럼 오픈 공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며 그리고 SNS며 얼마나 게임이며 뭐 할 게 많겠어요. 그 유혹을 견디기 위해서는 오픈 공간에서 적어도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책을 읽는다거나 공부를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부엌에서 무슨 요리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다른 짓을 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제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엔 대부분 공부하는 아이들은 거실이나 오픈 공간에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는 저의 스마트폰 자체를 하질 않았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통화까지도 이렇게 아이가 없거나 또는 학교를 갔거나 했을 때 그럴 때 사용했던 이유가 통화를 할 때도 언연중에 아이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귀담아 듣느라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가끔 불만스러울 때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칭찬을 했다면 으스해서 자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아이가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는 아예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는 것조차 안 했고, 그리고 뭐 카톡이나 이런 것도 아이가 왔을 때는 이런 공부하는 동안에는 전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엄마도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도 좀 자제하게 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적어도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옛날에는 모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스로가 제어하기 힘들 만큼 많은 재밌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오픈 공간에서 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주변을 최대한 심플하게 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거리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면 이걸 공부하다가 자꾸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이런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 뭐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공부할 때는 딱 책상과 책과 뭐 노트, 펜 이런 정도만 가져놓고 이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게 좀 산만하다거나 집중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특히 집중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플 모드로 만들어 놓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최대한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은 아주 멀리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일단 놔둬야만 집중을 좀 오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기예요. 이제 공부를 계획을 세운다. 이게 저학년일 경우에는 좀 어렵잖아요. 또 처음에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우는 아이라면 더더욱이 부모님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계획표 세우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시작을 하면 좋은데요. 오늘은 얼만큼 하면 좋을까? 이런 계획을 심플하고 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 이만큼을 하고 나면 놀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재밌게 세울 수 있고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텐데요. 공부를 무작정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뭘 하지? 뭘 해야 좋은 거지 이 자체를 모르게 될 때 멍하니 있을 수도 있고 얼만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에는 별로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좀 도와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성적이 올라가게 되면 집중도가 덩달아 올라가겠죠. 거기뿐 아니라 이제 네 번째는 좀 더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집중이 다 잘 됐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건 보통 모래시계나 또는 공부 타이머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게 공부 타이머는 예를 들어서 오늘 요 1시간 하고 좀 놀고 1시간 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40분, 30분 이렇게 정해놓고 그 타이머가 뜨르르르 울릴 때까지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집중하고 있는데 딱 알람이 울리게 되면 그 쾌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모래시계는 그렇게 이렇게 천재인 허준이 교수가 그러니까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 교수도 집중이 잘 안 돼서 모래시계를 가지고 올려놓고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친구들이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잘하는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 이런 습관을 통해서 또는 이런 습관으로 공부를 하다가 그 공부가 뭔가 성과가 생기고 요러면서 재미있어지고 좋아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뭔가 딱 어떻게 이만큼 길게 한다 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천재들도 이용했다는 모래시계나 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부 타이머 같은 걸 이용해서 요만큼 시작을 아이랑 의논을 해서 얼만큼을 할까를 모래시계는 몇 번 돌려야 이제 좀 쉴 수 있는지 요렇게 하다가 보면 그 집중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분 하고도 엉덩이 덜썩덜썩 거리던 아이가 몇 시간을 앉아서도 막 완전히 미친 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이런 훈련이 확실히 효과가 좋구나. 아예 이제 뭔가 집중을 너무 안 한다고 절망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늘어갈 테니까 이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포스트잇 사용하기예요. 이거는 우리도 왜 책을 막 읽어 나가다가도 이 생각 저 생각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내가 어디 읽었더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공부를 하다가 문제를 풀다가 나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싶다 이러다가 시간 다 갈 수가 있으니 그 떠오르는 잡생각들은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나중에 공부 끝나고 이걸 해야지 하고 빨리 생각을 덮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공부에 효과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요 5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실천을 해보신다면 아이의 집중도에 확연히 이렇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이게 오픈된 장소, 거실 같은 데에서 공부를 하고 부모님도 그때는 공부 모드가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걸 최대한 심플하게 해서 공부에 집중하게 한다. 세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한다. 뭔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 멍 때릴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네 번째는 집중이 안 될 때에는 모래시계나 공부 타이머를 이용해서 그 공부의 집중도를 높인다. 다섯 번째는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다른 생각이 날 때 거기에 간단하게 메모하고 바로 공부 모드로 간다.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집중도 잘 못하고 우리 아이가 ADHD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이렇게 차근차근 집중도를 높이자 정말 머리가 달걀 프라이를 해도 되겠다 할 만큼 집중도가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공부는 습관이고 집중도도 좋아하게 되면 또 습관이 되어서 몸에 체화되면 이렇게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중에서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집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드림맘은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자료로 찾아올게요. 그리고 7월 자녀교육 무료 컨설팅 이벤트를 댓글로 신청하시면 당첨되신 한 분께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료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